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사냥이나 사양노루 같은 야생동물들을 노리는 밀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산 곳곳에 올무나 덫을 몰래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불법 밀렵도구 단속 현장에 이준호 기자가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 백두대간의 한 야산. 야생동물 보호단체 회원들과 함께 산에 오른 지 5분도 안 돼 철사를 꼬아 만든 회색빛 올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지나가면 바로 딱 걸리게끔 내리셨어야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 나뭇가지 사이 곳곳에 숨겨놓은 올무가 발견됩니다. 색바랜 낙엽으로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올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올무의 지름은 약 50cm 정도인데요.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 야생동물들이 지나는 길목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성인 손바닥만한 덫이 발견됩니다. 덫에는 야생동물이 몸부림치다 발톱이 뜯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절단이 되든가 아니면 불구가 되게 돼 있죠. 이 동물이 여기 치이면. 사냥보호협회 회원 8명이 1시간 반 동안 수거한 올무와 덫은 23개. 이처럼 해마다 수거되는 야생동물 사냥도구는 전국적으로 수천 개에서 만 개에 달합니다. 밀렵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나설 야생동물 보호단체 회원은 갈수록 줄고 있어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사냥보호협회의 경우 회원 수가 1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각자가 개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회원들이 점차 자꾸 줄어져요. 그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불법 사냥도구 때문에 야생동물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단속과 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민사고 현장 조사에서 가해 학생을 제때 전학시키지 못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과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 교육청을 질타했습니다. 오늘은 민사고 현장 방문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교육부에서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원주와 춘천을 제외한 강원도 내 16개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인구 153만 6천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4만 9천여 명으로 고령화율은 22.7%였습니다. 원주의 고령화율이 16.8%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춘천은 19.4%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후 속초시가 21.1%, 동해시는 22.3% 순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율이 높은 비율은 횡성군이 32.5%, 양양군이 32.2% 순이었습니다. 홍천의 작은 마을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지만 큰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 마을 지역 의원들도 힘을 합쳐 환경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홍천군 내촌면의 한 농촌마을. 이른 아침부터 70대 주민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가지러 왔어요?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색다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마을을 위해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만 버리고 한꺼번에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직접 나르기 힘든 가정에는 다른 주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쓰레기를 대신 수거해줍니다. 마을의 쓰레기는 모두 이곳 클린하우스로 모입니다. 그러면 모아지기로 불리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쓰레기를 분리배출합니다. 그간 이 마을은 쓰레기 수거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내다버린 쓰레기가 길가에 오랜 시간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마구 태워 환경 오염까지 우려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모두가 쓰레기 공동 처리에 나서면서 쓰레기 소각 연기도 길가의 작은 쓰레기도 사라졌습니다. 여기 갖다 놓으면 문 열고 여기 두라 가져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그려놓냐고. 아이고 시장 다리 아픈 걸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고 내가. 실험은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방에 모여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비누와 샴푸 등 생활용품을 만들면서 제로웨이스트의 가치를 배워갑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이 쓰레기 문제를 같이 계속 얘기 나누고 이렇게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봤다는 게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을 도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을의 실험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활동을 좀 주위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강원도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51%로 전국 평균인 5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명 작은 농촌 마을의 도전이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분양 경기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강원도는 2월 76.9에서 3월은 69.2로 7.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보다 2.5포인트 상승한 73.6이었는데 연구원은 강원 지역 분양 시장이 빠르게 식고 느리게 회복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분양 예정이거나 분양 중인 단지 여건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 밑돌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22일 원주에서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원주 치학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올해 채용 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또 신입사원 토크 콘서트와 공기업 취업 특강 등이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다며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과 휴일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인제 북면 용대리 도로변에서 옹벽 설치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으로 불이 번져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주말인 18일 낮 3시 30분쯤에는 평창군 진부면 신길이 야산에서도 불이 나 약 15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화목 보일러를 부주의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탄소 상쇄숲이 조성됐습니다. 기업, 기관들의 후원을 받아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행사장에 교목과 관목 등 3만 7천여 그루가 심어졌으며 연간 36톤가량의 탄소 흡수 역할과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을 주 행사장으로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강원도가 UN 등 국제기구의 조달 시장에 도내 기업 참여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내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해외 조달 진출 컨퍼런스를 열고 해외 공공조달 관계자들에게 도내 우수 혁신 기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제기구 조달 시장은 212억 달러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참여 낙찰 점유율은 1.7%인 36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1호 UN 낙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철 수산물 반값 할인 행사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해수부는 지난 2월에 이어 오늘부터 29일까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등 3종을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협 바다마트와 이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우체국 쇼핑 등 20곳의 온라인 쇼핑몰이 참가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시장, 로컬푸드점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 검사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냉동 냉장식품 운반 차량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중에서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 20종을 수거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또 냉동 냉장식품의 운반업체와 개인이 운용하는 차량의 불법 온도 조작 장치 설치와 유통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해 고의, 상습 범법 행위는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 한 주 도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와 비슷한 25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도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5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인 254명보다 1명 더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누적 확진자 수는 1,7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24일까지 닷새 동안 휴장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휴장 기간 동안 케이블카 점검과 시설 보수를 진행하고 산책길 스카이워크 필름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10kg 미만 반려견 전용 캐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봄철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자 4월 28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홍보 캠페인을 벌입니다. 각 시군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나서는 이번 캠페인은 공원과 산책로 등 나들이 장소와 동물병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걸고 입양 홍보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 2m 이하 등 소유자 준수 사항과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나섭니다. 우선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영상 촬영 장비 바디캠을 시청 종합민원실 등 최일선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시청 종합민원실 아크릴 가름막은 충격에 강한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